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죠. 완벽하게만 보이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한국대학병원 외과의국에서는 김수진 교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최연소 교수 발탁, 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던 그녀였죠.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은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곤 했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수지는 레지던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 냉정함은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완벽한 결과뿐이었어요. 환자와의 소통이나 공감은 그저 시간 낭비라 여겼죠.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환자들이 많았기에 병원 경영진도 그녀의 차가운 성격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날은 수진의 의사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수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장의 친구이자 유명 기업 회장의 심장 수술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고 수진은 평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죠. 김 교수, 오늘 수술은 병원 이미지에도 중요합니다. 실수는 없겠죠? 박진우 원장의 말에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실수했던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술이 진행되는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어요. 수지는 평소와 달리 순간 당황했고 그 짧은 망설임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되었죠. 병원 내 평판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과거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믿었던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 이후 수진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죠. 한때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이우진 부장은 이제 박진우 원장의 측근이 되어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다음 주 컨퍼런스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네요. 원장님 지시입니다. 우진의 말에는 미묘한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퇴근길 가을비가 내리는 병원 입구에서 수지는 우산을 펴는데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병원 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비가 많이 내리네요. 노숙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끔 뵌 것 같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종 쉬어가곤 하죠.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노숙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그에게 내밀었죠. 가져가세요. 저는 택시를 탈 거니까요. 준혁은 고마움을 표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이것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면 아픈 마음도 함께 치유될 겁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그 씨앗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황당한 일이라 여겼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작은 씨앗이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준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픈 마음이라. 그래, 나도 아프구나. 수지는 그날 밤 작은 화분에 준혁이 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의사의 손으로 생명을 심는다는 것은 어쩐지 아이러니했죠. 평소 화초 하나 키우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 작은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은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던 수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신경외과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강도윤 교수, 최근 미국에서 돌아와 병원에 합류한 인물이었죠.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교수님. 도윤의 인사에 수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문득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어제 교수님의 발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그 환자 케이스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면서 수지는 왠지 모르게 그와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박진우 원장과 이우진 그리고 다른 교수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들의 대화는 수진이 접근하자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아, 김 교수 마침 좋은 타이밍이군요. 앞으로 중증 환자 수술은 다른 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박진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그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피어올랐어요. 의사로서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집에 돌아온 수지는 문득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며칠 만에 작은 새싹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연약한 모습에 수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것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음 날 수지는 응급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16살 소녀가 심각한 상태였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불안정한 심장 리듬이 초록색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녀의 차트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박지연 16살. 선천성 심장 판막 기형과 심낭 삼출액. 산소 포화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 CT 스캔과 심초음파 영상을 살펴본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심장 주변에 고여있는 삼출액이 심장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판막 역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긴급 판막 성형술과 심낭 삼출액 배액이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었어요. 김 교수님, 환자 혈압 70-40으로 떨어졌습니다.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 내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수술을 맡았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김 교수님 판단해 주세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팀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수술실은 이미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수술 도구들, 대기 중인 의료진들의 긴장된 호흡, 그리고 소녀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집 창가에 놓인 작은 새싹을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끈질기게 빛을 향해 자라나는 그 생명력, 그리고 준혁이 했던 말. 진정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수진은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 판막 성형술과 심낭 삼출액 배액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지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진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8시간에 걸친 힘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녀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았고 모니터에는 안정된 생체 신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수술 장갑을 벗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허리와 목은 긴장으로 뻣뻣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소녀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갔고 수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그녀라면 차트만 확인하고 나왔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소녀 곁에 앉아 맥박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냥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들려? 선생님이야. 너 정말 용감했어.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 의식이 없는 소녀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김수진 교수의 새로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 수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초점이었지만 분명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연아. 나 알아보겠니? 소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가락이 수진의 손을 약하게 꽉 쥐었어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는 이제 제거되었고 산소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장 기능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지연이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조절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잘 이겨낼 거예요. 일주일 후 지연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한 달 후에는 가벼운 재활 운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는 순간 수지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작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은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왔어요.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수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보람을 안겨주었어요. 환자의 차트에 기록하던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준혁에게 그리고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모든 것에 정말 훌륭한 수술이었어요, 교수님. 젊은 레지던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미소로 답했어요. 과거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을 칭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병원 복도에서 이우진과 마주치게 되었죠.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여전히 걱정하시더군요. 한 번의 성공으로 신뢰가 회복되긴 어렵죠. 우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녀라면 즉각 반박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 새싹처럼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다음 날 수지는 우연히 병원 입구에서 다시 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따뜻했어요. 선생님,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준혁의 질문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씨앗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식물은 주인의 마음을 닮아 자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나 봐요. 준혁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한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수술 성공 이후에도 병원 내 수진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박진우 원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성과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회의에서 기대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우리 병원 대표로 참석할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진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이우진에게 향했어요. 그가 선택될 것이라는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박진우가 수진의 이름을 언급했죠. 김수진 교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발표 주제와 잘 맞을 것 같군요. 회의실에 놀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우진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수진 역시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진정한 기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대신 이우진 부장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가 발표를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전에 그녀라면 절대 이런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이 수진을 따라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했죠?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당신이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화하는 것을 수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경쟁자로만 여겼던 그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여느 때처럼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식물은 예쁜 잎을 몇 개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문득 준혁이 그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실패했던 수술의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회장님이었죠. 방문은 짧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말을 전할 수 있었어요. 회장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끝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병원 내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수진의 태도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수술팀 레지던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박진우 원장의 눈에도 들어왔죠. 최근 김 교수의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더군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원장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원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수지는 병원 입구에서 우산을 펴다가 문득 준혁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여러 날 그를 찾아보았지만 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났다가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창가의 식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꽤 자라 작은 꽃봉오리까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처럼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냉정하고 교만했던 자신이 아닌 조금 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요. 다음 날 병원에는 큰 소동이 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가 심각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수술실로 향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수지는 순간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문득 준혁의 말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수술에 임했어요. 몇 시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환자의 상태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팀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선배 의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이유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로 답했고 둘 사이에 오랜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박진우 원장이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김 교수 들어오게.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입을 열었어요. 어제 수술 정말 인상적이었네. 하지만 내가 더 놀란 것은 수술 이후의 자네 모습이었어. 팀원들과의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더군. 수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젊은 의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네. 자네가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권한을 축소하려던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한다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 입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 이후로 계속 찾아왔지만 그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창가의 식물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꽃봉오리가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아름다운 하얀 꽃이었죠. 수진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준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준혁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이요? 가끔 이 근처에서 보긴 했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아니에요. 가끔 병원 앞에 앉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분은 이 병원의 전설적인 의사였어요. 이준혁 교수라고. 20년 전 중요한 수술에서 환자를 잃은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죠. 간혹 병원 주변에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준혁이 과거에 유명한 의사였다니. 그가 자신에게 씨앗을 준 이유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창가의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하얀 꽃잎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꽃잎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졌죠.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겸손함,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의미였죠. 다음 날 수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젊은 의사들 앞에 선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닙니다. 환자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젊은 의사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때 차갑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졌던 그녀의 변화에 모두가 놀라워했죠. 이유진조차 그녀의 모임에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을 나서다가 카페에서 도윤이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 비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서 카페의 따뜻함으로 들어서자
커피와 빵 향기가 그녀를 반겼어요. 도윤 앞에 테이블에는 의학 서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마신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자그마한 주름이 잡히며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가 건네는 미소의 수지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의학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의 부드러운 목소리,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유머 감각에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지는 멀리서 준혁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찾았죠. 준혁 선생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씨앗은 잘 자라고 있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의사였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는지를요. 나는 그때 당신과 같았어요. 완벽함만을 추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진정한 의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병원은 떠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물었어요. 왜 저에게 씨앗을 주셨나요? 준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단지 상징이었어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죠. 다만 그것을 깨닫고 키워나갈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모든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그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군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꾼 스승이었던 거죠. 병원으로 돌아온 수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다가왔고, 동료들은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느껴졌어요. 박진우 원장과 이우진조차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화분에 피어난 하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방 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따뜻함처럼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수진이 문을 열자 도윤이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가 서둘러 왔음을 말해주었어요. 도윤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오늘은 살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지나가다 문득 생각나서.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든 상자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앙증맞은 꽃봉오리가 있었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살짝 얼굴을 내민 모습이 마치 수줍어하는 아이 같았어요. 이건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과 닮았네요. 수진이 도윤이 건넨 작은 화분을 창가에 이미 피어 있는 하얀 꽃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두 화분이 나란히 놓이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울려 보였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수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존재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서요. 수진은 창가에 놓인 두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피어난 하얀 꽃, 다른 하나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보라색 꽃봉오리. 마치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방 안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놓인 하얀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 선생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씨앗을 건넬 차례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도 찾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서울의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둔 씨앗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